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어제 있었던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관련 속보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먼저 나와서 반기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북러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가졌고요. 무기 거래 비롯해서 다방면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평소에 해외 정상들과 만날 때 회담 장소에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도 먼저 도착을 했고 회담장에도 30분 일찍 와서 직접 김 위원장을 맞았습니다. 이 김 위원장과 악수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당신을 만나서 정말 반갑다.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우주기지이다. 당신께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에 김정은 위원장도 바쁜 일정에도 초대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 시작 전에 같이 걸으면서 이 우주기지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고요. 우주기지 시찰을 마친 뒤에는 북러 정상이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예. 시작부터 이렇게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 나눴답니까? 네, 일단 모두 발언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푸틴은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 발전 돕겠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맞서서 성스러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성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함께 맞서 싸우겠다라고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측이 회담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크렘린궁의 경우에는 공개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고요. 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어떻게 말했냐면 인류의 자주성과 진보 또 평화로운 삶을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뒷부시기 위한 공동 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 긴밀히 하고 강력하게 연대해서 힘을 합쳐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북한에 초청한다고 하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정상회담 끝나고 연회가 또 끝난 뒤에 푸틴 대통령이 편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할 것을 정중히 요청을 해서 초청을 했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푸틴 대통령도 이제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면서 앞으로도 이 북러의 친선의 역사와 전통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고 북한 측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계획 현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선희 외무상과 조만간 만나기로 합의가 돼 있고 예. 이르면 내달 초에 북한에서 회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2주를 넘겨서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했죠? 네, 김기현 대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EU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 점검하고 또 내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에서 단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자, 의료진도 지금 이 대표 단식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요? 네,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어제 의료진의 소견을 전했는데요. 천 의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의료진은 통상 10일에서 14일을 넘기면 의학적으로 불가역적인 손상이 온다는 것 감안하면 지금의 단식은 한계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체온이나 혈당, 혈압이 심각하게 비정상적이지는 않은데 저체온증으로 인한 신체 기능에 저하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향후에 심각한 이상 소견이 발생하면 그때는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의 장소를 옮겼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2주째가 되던 어제 이 단식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에 당 대표실로 옮겼습니다.
체력 소모를 더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예. 아무래도 장소를 옮겨서까지 이어가겠다는 건 이 단식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표명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대표실로 단식장으로 옮긴 데는 단식을 더 이어가겠다는 이 대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JTBC와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란 건데 압수수색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언론사들이 이렇게 검찰 압수수색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그리고 김만배 씨의 녹음 파일을 보도했는데요. 이때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라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 6,500만 원 지급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보도 경위 그리고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뉴스타파 그리고 JT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오늘 오전에 뉴스타파와 JTBC의 검사와 수사관 보내서 압수수색 절차 시작했고요. 예. 이 외에도 뉴스타파의 한모 기자 그리고 JTBC의 전 봉지욱 기자의 주거지 등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 전국철도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철도노동조합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1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예. 이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건 지난 2019년 11월 총파업 이후에 3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노조가 앞서 지난 7월부터 사측과 6차례에 걸쳐서 실무 교섭을 했고 또 이달에는 현안 협의와 1, 2차 조정 회의까지 했지만 결국은 조정에 실패를 했고요. 이후에 지난달 24일 준법 투쟁에 들어간 이후에 또 같은 달인 8일부터 30일까지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는데 64.4%가 찬성하면서 이번 총파업이 결정된 겁니다. 예.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의 많이 받을 텐데도 그럼에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요구 사항들을 좀 살펴봐드리면 임금 협상 그리고 야간 근무 안전을 위해서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했는데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수서역과 부산역 구간에도 KTX를 운행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예. 최근에 SRT 운행이 줄어든 이 구간에 KTX 같이 투입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그렇지만 국토부는 이와는 좀 반대의 입장입니다. SRT와 KTX 분리 운영 체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이런 입장을 결국은 철도 쪼개기를 통한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에서는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예. 수서행 KTX 등 정부의 정책은 이번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더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총파업 열차의 안전 또 시민 편익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밝히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인 수서행 KTX를 쟁취해서 시민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철도노조는 지금 국토부와 코레일 측의 입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2차 파업 여부를 또 나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철도 이용하시는 분들 좀 걱정 많이 지금 하고 있을 텐데 불편 없으려면 또 어떤 준비들 좀 해야 할까요? 네, 정부는 우선 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에 KTX 101대 등 총 941대의 열차가 취소됐는데요. 이 축소 운행으로 기존에 예매했던 기차표가 모두 취소가 돼서 승객들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좀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KTX는 평소 대비해서 68% 정도, 그리고 일반 열차는 60% 수준, 수도권 전철은 75% 수준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화물 열차는 평소에 27% 수준으로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급 화물 위주로만 수송할 계획입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조합원 13,0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예. 필수 유지 인력 9,000여 명은 제외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대체 인력으로 4,950명 정도를 책정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푸틴 대통령 그 중국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어제 기자들이 질문해서 푸틴 대통령한테 북한 갈 거냐 그런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랬더니 계획이 없다고 한 거고 오늘 새벽에 북한 매체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이 오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북한 매체가 정한 겁니다.